안녕하세요. 용용쌤의 마스터 클래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로 탐색의 1타 강사 용용쌤입니다. 다들 중학생 진로 적성 검사 잘 마쳤나요? 네, 용용쌤. 문제도 많고 시간이 좀 걸렸지만 끝까지 다 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중학생 진로 적성 검사를 통해 자신이 어떤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고 적성에 적합한 전공 분야나 직업도 추천받을 수 있답니다. 우와, 빨리 결과 해석을 살펴보고 싶어요. 자, 여러분, 본격적으로 결과표를 보기 전에 이번 검사를 통해 어떤 적성 요인들을 측정할 수 있었는지 8개의 적성 요인을 하나씩 알아볼 거예요. 첫 번째는 언어 능력이에요. 언어 능력이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단어와 문장의 의미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지를 말해요. 말을 잘하는 능력을 말하나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언어 능력은 단어나 문장의 의미를 얼마나 정확히 이해하는지 혹은 글을 읽고 그 안에 담긴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지 능력을 평가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언어 능력이 꼭 필요할까요? 언어 능력은 보고서 작성, 문서 해석, 고객과의 상담 등 여러 업무 상황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변호사, 마케팅 담당자, 기자처럼 많은 정보를 빠르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전달해야 하는 직업에서 필수적인 능력이죠. 두 번째 적성 요인은 수리 능력입니다. 수리 능력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숫자를 다루는 것뿐만 아니라 공식을 변형해 응용 문제를 해결하거나 통계 자료를 해석하는 능력도 포함돼요. 수리 능력이 뛰어나면 금융과 관련된 일을 하게 될까요? 금융이나 기술 분야에서도 수리 능력은 핵심적인 적성으로 여겨지죠. 그 밖에도 회계사나 데이터 분석가처럼 숫자에 능한 직업은 물론 경영 전략가나 통계 자료를 많이 다루는 다양한 직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자, 다음은 공간 능력입니다. 물체를 회전시키거나 재배열했을 때 그 변화된 모습을 머릿속에서 그려내는 능력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공간 안에서 물체가 어떻게 변할지, 위치나 방향을 어떻게 조정해야 할지를 상상하는 능력이죠. 아, 검사에서 점궤도를 보고 접은 후 어떤 입체 도형이 되는지 맞히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공간 능력을 파악하는 거였죠? 맞아요. 공간 능력이 뛰어나면 공간 속에서 물체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떠올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건축가나 실내 디자이너로 일할 때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머릿속으로 미리 그려보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 밖에도 무대 설계자, 게임 개발자, 그래픽 디자이너도 가상의 공간 안에서 물체가 어떻게 배치될지 시각적으로 상상하는 능력이 꼭 필요하겠죠? 다음은 추리 능력이에요. 여러분, 추리라고 하면 뭔가 사건을 해결하는 탐정 같은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나요? 네, 셜록 홈즈처럼요? 맞아요. 추리 능력도 비슷한 개념인데 정보들 사이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능력이에요. 주어진 단서들을 가지고 그들 간의 관계를 파악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거죠. 추리 능력이라고 하면 왠지 경찰이나 법률가들에게만 필요한 능력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추리 능력은 다양한 직업에서 필요해요. 예를 들어 마케팅 전문가가 특정 시기에 고객들이 왜 상품을 많이 사는지 그 연관성을 분석하거나 시스템 엔지니어가 서버 오류가 발생했을 때 로그 데이터를 분석해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는 것도 추리 능력이 필요한 사례랍니다. 자, 이제 지각 속도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지각 속도란 여러 사물 사이의 유사점이나 차이점을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이에요. 우와, 저 틀린 그림 찾기 진짜 자신 있는데 지각 속도가 발달한 걸까요? 맞아요. 지각 속도가 뛰어난 사람은 틀린 그림 찾기처럼 작은 차이를 빠르게 구별할 수 있어요. 시각적으로 복잡한 정보를 빠르게 처리하는 데 강하죠. 그럼 지각 속도가 발달하면 어떤 일을 잘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공장에서 제품의 결함을 찾아내는 품질 관리자는 이 능력이 필수적이에요. 디자이너나 출판 편집자처럼 작은 디테일을 정확히 파악하고 수정해야 하는 직업에서도 지각 속도가 요구돼요. 또한 약사나 간호사처럼 약의 모양이나 라벨을 구분해야 하는 직업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죠. 결국 디테일을 다루는 모든 분야에서 유용한 능력이랍니다. 자, 이번에는 과학 능력을 살펴볼까요? 과학 능력은 도구나 기계의 작동 원리나 물질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응용하는 능력을 말해요. 그러면 과학 능력이 높은 사람은 기계나 도구를 쉽게 다룰 수 있겠네요? 맞아요. 하지만 단순히 기계를 잘 다루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계와 장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까지 포함해요. 예를 들어 기계의 원리나 물리적 구조를 이해하고 장비의 작동 원리를 분석하여 더 나은 성능을 끌어내는 데 기여할 수 있죠. 과학 능력은 기계공학자, 기술자, 엔지니어, 과학연구원, 기계설비 담당자, 자동차 정비사 등 다양한 직업 분야에서 필요해요. 여러분, 혹시 두 가지 색을 섞었을 때 어떤 색이 나올지 바로바로 떠올릴 수 있나요? 빨강이랑 파랑을 섞으면 보라색이 되는 것처럼요? 맞아요. 색채 능력은 서로 다른 색을 섞었을 때 어떤 색이 나올지 예측할 수 있고 명도나 채도, 색상 등을 구분하는 능력을 말해요.
그럼 디자이너나 화가가 색을 고를 때 많이 사용하겠네요? 그렇죠. 디자이너가 새로운 색을 만들거나 여러 색을 조합해 시각적으로 효과적인 작품을 만들 때 이 능력이 필수적이에요. 그리고 옷을 디자인하거나 공간을 꾸밀 때도 색의 조화가 중요하죠. 이 능력은 단지 디자인, 미술, 인테리어와 같은 분야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직업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브랜드 마케팅 매니저가 특정 브랜드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어떤 색채를 사용할지 결정할 때도 색채 지각력이 큰 도움이 되죠. 자, 이제 마지막 적성 요인인 사고 유연성에 대해 알아볼까요? 사고 유연성은 짧은 시간 내에 서로 다른 많은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능력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종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종이의 새로운 용도를 얼마나 빨리 그리고 다양하게 떠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이 바로 사고 유연성이죠. 그러면 이 능력은 창의적인 직업에서 중요할 것 같아요. 정확해요. 사고 유연성은 창의성을 필요로 하는 직업군에서 아주 중요한 능력이에요. 광고 기획자, 디자이너, 마케터, 심지어 기업의 경영 전략을 세우는 사람들도 이 능력이 필요해요. 문제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유연하게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는 능력이 큰 차이를 만들거든요. 지금까지 8개의 적성 요인을 모두 살펴봤는데 어땠나요? 도움이 많이 됐나요? 네, 처음엔 적성요인 이름이 어렵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개념도 확실히 이해됐어요. 저도요. 적성이 생각보다 다양한 직업에서 활용될 수 있다는 걸 새롭게 알게 됐어요. 아주 좋아요. 적성을 이해하면 진로 선택의 폭이 넓어진답니다. 자, 그럼 다음 강의에서 본격적으로 검사 결과표를 해석하는 방법을 배워볼게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